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구강학 안면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박윤아입니다. 다음 주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이고, 피곤하셨구나. 혹시 저 본다고 설레서 잠을 설치신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하품은 다음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연장이나 회의할 때 등등 심심치 않게 하품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러 하품할 때 딱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하품할 때 딱 소리가 나요. 측두하악 관절 장애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턱관절은 턱뼈라고 부르는 하악골과 머리뼈라고 부르는 측들골 사이에 있으며 두 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양쪽 귀 바로 앞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턱관절은 근육과 인대에 의해 지지되어 모든 턱 운동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이때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 이러한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측두하악 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그 관절에 병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땡. 실제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악관절 장애로 불리기도 했어요. 네. 그러나 현재는 양쪽의 턱관절 그리고 저작에 관여하는 근육이나 이들 조직에 분포하는 혈관과 신경에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임상적 문제를 포함하는 의미로 측두하악 관절 장애가 되었죠. 그러면 하품할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 게 증상인가요? 증상은 크게 통증, 근육의 긴장, 딱딱과 같은 악관절음, 운동의 제한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입을 벌리기가 어렵고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편두통이 오고 귀가 아프거나 턱이 아프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목이 뻣뻣하여 좌우로 고개를 돌리기가 어렵고 어깨가 아프다는 등 다양한 형태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증상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일단 증상이 생기면 먹고 말하는 데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지고요. 대부분은 만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하면 우울감, 불안감까지 호소하게 되죠. 제가 담당했던 30대 여성 환자분은 약 5년 정도 자고 일어날 때마다 턱이 불편했고 내원 수개월 전부터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수면장애가 있었고 수면 중 이갈이가 심해 더 악화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겁니까? 턱관절이나 근육에 가해지는 과도한 힘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나 앞니로 손톱이나 다른 물체를 물어뜯는 행동, 평소에 이를 꽉 꿰물거나 이를 갈며 자는 습관,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버릇, 입을 너무 자주 크게 벌리는 행동 등이 있죠. 또한 부정교합으로 인한 교합 부조화일 때, 교통사고나 상해에 의한 안면 외상,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긴장 등의 심리적 요인도 측두하악 관절 장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증상만 들어서는 이 증상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돼요? 측두하악 관절 장애 등의 턱관절 장애 진료 인원은 2018년 39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41만 8,900여 명, 2020년 43만 6천여 명, 2021년 47만 3천여 명, 2022년에는 48만 4천여 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로 인한 진료비 역시 2018년 약 364억 원에서 2022년 약 564억 원으로 200억 원가량 상승하기도 했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간단히 측두하악 관절 장애 자가 진단법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만히 있자. 저는 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면 측두하악 관절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측두하악 관절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턱관절을 구성하는 조직이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턱관절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무리한 충격으로부터 턱관절을 보호하고 기능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료의 기본 방향이고요. 이게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가장 먼저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행해요. 행동요법이라든지 약물치료, 물리치료, 교합 안정장치요법, 운동요법 등이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로도 낫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가 주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수술적 치료로 반응이 없거나 계속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이어집니다. 축두하악 관절장애도 예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늘 턱이 긴장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위아래 치아의 간격이나 혀의 위치 등 다양한 권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윗니와 아랫니가 닿아 있는 것으로도 근육은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아셔야 하고요. 특히 하악이 편안한 위치는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떨어져 있고 입술은 살짝 벌어진 상태입니다. 또 다수의 치아 상실이나 맞지 않는 보철물도 측두하악 관절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치주 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더불어 수면 장애가 있거나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에도 측두하악 관절 장애의 통증이 나타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수면 다원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조기에 진단,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축두하악 관절 장애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우리 박윤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